오늘은 제목이 어느 도단. 어느 도단은 언제죠? 말과 경전과 종교와 진리가 끊어진 시대가 21세기예요. 이런 시대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지구인들을 위해서 뭐가 온다 예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2000년 사이클로 와서 2000년 전에 뭐 예수가 오고 석가가 오고 공자가 오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온 분들은 그때는 이 시대가 이런 게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이 시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2240 기원전 2240년에 이거는 4000년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4000 몇백 년이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이 기원 2000년 전이나 이런 시대에는 사실은 말이나 경전이나 이런 게 끊어진 시대가 아니고 다 도인들이었어요. 아주 좋은 시대였어. 그런데 지금은 도가 달아나 버렸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경전, 종교도 안 통하고 종교들이 막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그런 종교도 또 있잖아. 그런데 그런 시대에 크게 이거는 뭐죠? 하늘의 큰 지혜는 항상 바보같이 보여요. 큰 지혜가 클수록 어리석어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손녀나 손자가 볼 때 할아버지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뭐든지 봐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꼭 바보 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수염 타고 막 놀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해. 아버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 근데 할아버지는 얼마나 관대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지혜가 더 많아 안 많아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인 여러분이 아는 그런 창조주는 지혜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혜를 가진 자는 후손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어 보여. 그래 큰 지혜를 가진 자는 바보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본 거예요 처음에. 그래 안 그래요? 큰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보로 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아니 왜 판사 앞에서 변명을 안 하냐 이거야.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나를 살려라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큰 지혜로운 자는 또 바보 같아. 그런데 지혜가 적은 자는 살려주세요. 나는 변호사 고용할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싸워 안 싸워요? 싸웁니다. 그러나 큰 지혜가 있는 자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불교가 왔을 때 참수당한 사람 많아 안 많아요? 그 사람들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 한 사람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손정희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대학교 중퇴한 실업자야. 그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최고 부자야. 그게 중국의 마윈한테 투자해가지고 중국의 최고 부자를 만들었어. 손정희가.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손정희를 한 15년 전에 손정희를 봤어요. 여의도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어. 근데 그 손정희가 우리나라 사람은 빈털터리로 일본에 가도 신격호든 손정희든 일본 최고 부자가 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중국 최고 부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한국 사람 손바닥에서 놀아난다 안 놀아난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가 세계 5째 부자야. 그 빌 게이츠도 손정희만한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큰 부자는 부자가 되겠다고 큰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가지겠다고 공부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냥 입만 열면 전부 진리고 큰 지혜야. 입만 열면. 어디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큰 지혜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져오지 누군가가 예수를 가르치거나 석가모니를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이 사람 누구죠? 홍준표. 이 사람이 경남 도지사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하고 많이 닮았냐면은 박찬종이랑 같은 상이야. 박찬종이가 무슨 상이죠? 청학상이에요. 청학상이니까 번개같이 떠요. 뜨고 이치가 밝아. 그러면서 강력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은 사이클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죠? 요 텀이 짧아. 요 후반부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죠? 이게 허경영입니다. 계속 올라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에 25년 동안 인기가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모든 대통령 후보를 다 잊어버려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인지도 몰라. 근데 허경영 저 사람은 이상한 공약을 이야기하고 이상한 바보짓을 큰 바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보면 웃고 바보 놀리듯이 웃으면서 친해져 안 친해져?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기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여야 대선 후보보다 1000배 지금. 1000배. 아니 나를 신동욱 총재가 나를 한번 딱 보더니 나 처음 봤잖아요. 딱 강남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만났는데 나를 1시간 동안 대화를 딱 하더니 신동욱 씨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안중근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최고 관상이 좋아.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내가 대통령 나가려고 한 거 포기하겠대. 당신이 우리 공화당에 대통령을 좀 나와달라는 거야. 저 사람이 여야의 대권 후보를 사람처럼 안 봐요. 그 사람 그 말 들어보세요. 사람으로 보질 않아. 지금 국회의원들 저 사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봐요. 그런데 허경영 앞에서는 자기가 아나무 최고에 높다고 한 분이지만은 내한테는 딱 보더니 고수들은 무림의 고수들은 칼을 뽑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 안 그래? 눈빛만 딱 쳐다보면 아이고 칼을 뽑지 않고 선후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허경영 씨가 대통령 나와야 돼. 자기는 그 밑에서 일하겠대. 그래가지고 내보고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나를 잡고 띄우면서 뭐 한다고 전해라. 그 사람 이름 뭐죠? 전해라. 전해라 하는 사람 이름이 이해. 이 사람이요. 자기 오빠가 이 노래를 지어줘. 오빠 아는 사람이 지어줬대잖아. 25년간 무명생활을 했대. 그죠? 근데 이해라 씨가 지금 눈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큰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허경영을 불러야 되지만 이 사람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런 이름 가지고는 대통령 돼야 안 돼? 안 돼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배우가 되려면 전해라로 바꿔야 돼. 전해라. 아 그래 안 그래요? 성은 전시로 하고 이름은 해라로 하는 거예요. 해라. 이뻐 안 이뻐? 전해라. 그래 이제 이해라 이 뭐예요 이거? 이해라가 뭡니까? 그래 안 그래? 성만 바꾸면 돼. 전해라로.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해라 노래 부르는 전해라. 이런 지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 다음 올라가려면 허경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약간 뜨니까 뭐 이해라라서 하면서 가서 전해라 노래를 부르잖아. 그러면 자기 노래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전해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면 얼마나 멋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냐 못하냐? 여러분들은 머리가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 노래가 미쳐가지고 백세 인생 그거만 자꾸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을 출세시켜 주겠다. 이 사람의 컨셉이 뭐가 틀렸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는 뭘 바꿔 입어야 된다. 삼성이 지금 로고가 이건희가 있을 때는 로고가 이게 뭐요? 청색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재용이 체제로 온다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 이재용 체제로 올 때는 이 로고를 뭘 바꿔야 돼요? 적색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그래요. 그럼 이걸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삼성 자체는 두더라도 브랜드는 두더라도 컨셉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게 컨셉을 바꿀 줄 알아야 돼. 간장장세 가지고 돈 벌었으면 운전서 조인트를 까고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컨셉을 바꿔가지고 인간들에게 종업원들을 임금처럼 잘 대우하면은 그 회사가 엄청 클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옛날 컨셉으로 계속 두들 패고 욕이나 하고 이러면 그 회사가 나중에 망하는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컨셉을 21세기인데 그 사람은 19세기 컨셉으로 사람을 다뤄. 정주희처럼. 그래 안 그래요? 정주희 조인트 깔 때는 그때는 19세기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 박찬종 씨와 홍준표는 둘 다 이 사람 홍준표 무슨 상이죠? 청학상이야. 청학상은 논리에 밝아 안 밝아요? 논리에 밝아. 그리고 다다다다다다다 해요. 다다다다다. 박찬종 씨도 옛날에 대통령 향해서 한바닥 하고 한가닥 하던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둘 다 법조인 맞아 안 맞아요? 법조인이면서 잘 잡아넣는 그런 기술이 있어. 잘못하는 건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냥 잡아버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내려가는 길이 길어 안 길어요? 급경사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책을 제2의 컨셉을 세워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청학상은 이런 사람들은 뒤에 가서 약하다. 나는 황룡상은 나는 상을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가 요쯤에서 대통령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올라가. 그 다음에 요쯤에서 황제가 돼요. 이쯤에서 세계 통일을 해서 또 황제가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 어디론가 가버려.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장례 치를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날 날씨 좋은 날 하늘에서 번쩍 소리가 나. 그러면 허경영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구를 책임져야 돼요. 그때까지 나는 길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요. 이런 물체를 가지고 있고 몸이 와 있고 이러죠. 실제는 나는 에너지체인데 인간의 몸을 빌려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 21세기 스타일 얼굴도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위장을 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김무성하고는 상이 완전히 달라요. 김무성하고는. 김무성하고. 그 여기는 홍준표, 김무성, 한 사람 또 있죠? 한나라당을 말하는 거예요. 새누리당. 예? 예. 뭐가 있어요? 또 한 사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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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겨서 철수를 최경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김무성이는 무슨 상이라고요? 이무기 이 사람은 김종필이 같은 상이야. 에? 김종필 씨가 이무기죠. 그죠? 최경환이는 무슨 상이야? 최경환이가 무슨 상입니까? 아는 사람. 이 동물상은 사람을 72개의 동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허경영은 동물로 보면 곤란해. 에? 네, 알겠죠? 굳이 여러분이 붙인다면 황룡상. 황룡. 갑자기 여자 같았다가 갑자기 바보 같았다가 갑자기 천재고 갑자기 남자로 바뀌고 갑자기 플레이보이로 바뀌었다가 아주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갑자기 코미디로 바뀌었다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무이상이다 이 말이야. 이건희는 무슨 상이야? 왕금이상. 자 그러면 최경환이는 무슨 상이요? 혹시 아는 사람?
이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72개의 마이상법, 그 중국의 마이상법에 사람의 얼굴은 전부 동물로 표현해요. 이 사람은 원숭이상이야. 잘 보시면은 눈이 모여 있죠. 눈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 일반 사람 눈이 벌어져 있는데 가운데로 모여 있지, 그죠? 그러니까 원숭이상인데 뭘 재냐? 재주가 좋아. 무슨 재주가 좋냐? 여자 대통령 비를 잘 맞춰.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뚫어. 그리고 여자하고 싸우지를 않아. 이 세상에 여자와 다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여자 보고 욕을 하거나 여자를 비꼬거나 여자를 비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집안은 망하는 것이고 그 회사는 망하고 그 사회는 망해.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 남자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잘났든 못났든 여자는 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자궁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신이 창조의 모티브를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여자한테 양도해 놓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몸은 신비한 몸이고 신비스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늙었던 젊었던 여자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집안 망해요. 근데 남자한테는 좀 그래도 조금 괜찮아. 그래서 여자들은 무조건 여자들한테는 좋은 일을 할 때 여기 거지가 있다. 여기는 여자 거지가 있고 여기 남자가 있다. 무조건 여자 거지를 먼저 도와줘야 돼. 그러면 복이 100배 1000배 더 오는 거예요. 이 남자 거지는 그 돈 딱 받으면 가서 술 먹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거지들을 많이 이제 도왔는데 나는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문 앞에서 먹어. 문 앞에서 옛날에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문 앞에서 밥을 먹는 이유가 거지가 오면은 탁발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문 앞에서 돈 이렇게 하다가 가요. 그러면 저 안에 앉아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럼 탁발성이 오면 돈을 일단 드려. 문 앞에. 그리고 이리 오셔서 스님 여기서 밥을 나하고 같이 좀 먹고 가라고. 그럼 밥을 대접을 해. 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주인이 아주 기분 나쁘게 쳐다봐 나를.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중을 갖다가 앉혀놓고 중을 앉혀놓고 왜 밥을 주냐? 이거지. 그 다음에 거지가 막 뭐 옷을 더럽게 입고 있는데 거지를 쿡을 하러 온 사람 붙들어가지고 요 식당 앉으세요. 내가 밥 하나 가져오세요. 시켜주거든. 나하고 밥을 먹으니까 손님들이 막 피해버려. 저쪽으로 가버려. 요 밥 먹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허경영 씨는 왜 거지들하고 밥을 먹고 앉아있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자 거지를 내가 밥을 많이 사줬는데 남자 거지는 다 사주는데 여자 거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 남자 거지는요 전부 빈손으로 돌아다녀. 그냥 국을 하러 올 때 양복 옷을 입고 그냥 와서 달라고 이래. 근데 여자 거지는 보따리를 들고 다녀. 뭘 들고 다녀. 주렁주렁. 그래 들고 와. 그러니까 여자 거지는 집념이 강한 거야. 집착이. 그래서 그 보따리를 딱 풀어보면은 내가 한 수십 명을 풀어봤을 거야. 풀어보면은 시집 올 때 가져온 자기 어머니가 해준 혼수야. 실꾸레기, 버섯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는 헤어져서 미쳐가지고 버림을 받았어도 자기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엄마가 해준 그 소지품을 미쳐가지고도 가지고 다녀. 안 잊어버려. 그걸 끌고 다니고 그러면 때가 꼬장꼬장해. 끌어보면 전부 혼수품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여자 갈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여자하고 이혼하는 것도 내 이해를 해. 그러나 이혼할 때는 자기 전 재산을 여자한테 줘야 돼. 남자는 가서 맨손으로 벌어먹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능력도 없는 여자를 그냥 위자료 적게주려고 막 재산은 100억인 사람이 위자료 5천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할 소송하죠. 무슨 핑계를 내든지 적게 주려고 다 빼버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죄가 많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자들은 시집 갔다가 실패하면 상처도 크고 또 혼자 살아가려면 돈 버는 재주가 남자보다 없으니까 남자가 당신 이거 더 많이 가져가. 나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남자니까 망신당하면 어때? 여자는 남한테 가서 너무 험한 일 하면 안 돼. 가져가. 헤어질 바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다워야 돼. 남자다워야 돼. 그래서
이 최경환 씨는 여자 비율을 잘 맞춰 안 맞춰?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로 오면 이 사람이 라이벌 되겠죠? 물 좀 주라. 이 여자들을 우리가 소상반죽, 소상반죽. 이 중국에 소상강이라고 있어요. 소상강이 있다고. 이 강을 이 순임금이 여기가 먼지가 많고 있구만. 문을 좀 공기를 이 실장 문 좀 열어. 열지 마라. 황사 있다. 소상반죽이 뭔지 아는 사람? 소상반죽이 여자에 관계된 건데 압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 최경환 씨가 여자한테 잘하듯이 여기는 여자하고 약간 좀 삐딱하죠? 예? 약간 좀 삐딱하죠? 예. 눈치가 없어서 그래. 자, 여기는 소상반죽은 뭐냐면은 이 순임금 때 이 순임금이 지방 순시를 하다가 저 소상강 옆에서 죽어요. 순임금이. 그러니까 늙었으니까 소상강 옆에서 숨을 거둬버려. 그러니까 그 왕비가 둘이가 따라갔어. 왕비가 둘이가 따라갔는데 이 왕비 둘이가 이 왕비 둘이가 아황비라고 있어. 아황비. 여영비라고 있어. 이 두 왕비가 이 순임금을 따라가다가 신하들이 쭉 몇백 명이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임금이 거기 강변에서 돌아가시니까 두 여자가 왕비가 울다가 결국은 그 소상강에 투신해서 죽어요. 임금이 돌아갔으니까 자기들이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의 여성들은 정말 이 어느 도단 이 시대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왕이든 개인이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어. 18이 많았어요. 그래 연료비가 마을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이 필요해야 하네. 그때는 종교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천사들이 사는 시대였어. 그때 예수가 온들 석가모니 온들 그게 왜 필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이 시대에 허경영이가 온 거야.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말하자면은 이때는 모든 사람이 이런 연료였어. 그래 이 아황비와 여영비가 그 소상강에 몸을 던졌는데 그 뛰어내린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대나무가 나온 거예요. 대나무. 근데 대나무에 눈물 자국이 점점 있는 대나무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소상반죽이야. 그래서 대나무가 그거 가보면 지금도 관광지예요. 대나무에 언제나 눈물 자국이야. 전 대나무마다 눈물 자국이야. 그게 중국에서 거기만 있는 거예요. 없던 대나무가 나온 거야. 그걸 거 가면 이 두 사람 비석이 있어요. 그 뛰어내렸으니까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그 무덤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그게 무덤이야.
그 뚝에다가 그 소상 이 두 사람 이름으로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대나무가 그 사람들의 시신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상강에 점이 있는 대나무가 나온다. 이게 소상반죽이야. 이런 시대는 여러분들이 뭐 종교다 뭐다 그냥 남편이 종교야? 맞아 맞아요. 아버지가 종교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신을 논하지 않았던 거야. 맞아 맞아요. 전부 신과 같은 존재야. 한 마을에 노인이 있으면 그 노인이 전부 부처님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그냥. 뭐만 있으면 논아 먹고 항상 뭐 거기 술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응? 바람 날 일이 없고 항상 정확하게 양반으로 살아서. 그러나 지금은 말도 끊어지고 경전도 종교도 끊어지고 진리마저도 끊어지니까 이제는 옛날에 금강산에 1만 2천 도통군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 사회의 진정으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 그게 진짜 필요한 시기에 허경영이가 1950년 1월 1일 날, 왜 1월 1일 날 왔을까? 김영수 고문 이야기해봐. 왜 내가 1월 1일 날 택해서 왔을까?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죠? 네. 왜 왔을까? 태양의 생일이 그렇지. 태양의 생일은 25일이야. 예수가 태양의 생일을 가져가서. 그래 안 그래요? 예수의 성탄일이 태양의 생일이야.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태양의 12월 25일 날이 맞아. 맞습니다. 행사해서 안 했어. 태양절. 그거 그대로 가져간 거지. 에? 그게 예수가 12월 25일을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내나 전그 페르시아 그쪽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섬겼다 이 말이야. 근데 허경영이가 왜 태양절에 나와? 태양은 이 우주에 몇 개 별이 있어요? 362무 8800 불. 그리고 동그라미가 몇 개? 78개.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지구 인간이 사는 별이 있어. 이 숫자를 다 헤아리는데 100조 년이 걸려. 100조 년. 인간이 사는 별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리려면 100조 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많은 별 362무면은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면 동그라미가 78개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10에 78이니까 동그라미가 79개거든. 맞아요. 이렇게 많은 우주의 별, 거기에 지구인과 같은 인간들이 살아. 문화는 다 다르지. 어떤 별은 막 문화가 몇 억 년 돼가지고 막 비행기 없이가 날아다니고, 어떤 별은 구름을 타고 다니고 아직까지. 어떤 별은 이제 창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원시인들이 돌아다니지. 그래요. 수도 없이 많지. 그래 이런 별들이 있는데 이 별이 있는 숫자를 과학자들은 몰라. 내가 이 우리나라 과학자, 세계 과학자를 초등학생만, 유치원생만도 못하게 보는 이유는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이게 불에 타니까 불에 타니까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지구에서 몇 미터 위에 있죠? 1억 5천만이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에 공기가 있을까 없을까? 공기가 있어 없어요? 공기가 없는데 불이 붙어? 불이 붙어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어지러워서 말이 안 나와.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 그걸 과학자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 그게 교수입니까? 예? 자, 뭐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에 산소가 있어 없어요? 제로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3만 킬로 올라가. 3만 피트. 그래 안 그래요? 3만 피트 위에 올라가면 산소 있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비행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압력이 엄청나게 세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압력 조절 장치가 있어. 그게 고장나면 고막이 터져서 다 죽어버려요. 이번에 제주도 비행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높이 3만 피트 올라갔을 때는 0.1초면 내가 다 멎어버려요. 내가 다 파괴돼 버려요. 그 압력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내가 터져버려요. 그리고 산소가 1분만 공급이 잘못되거나 압력의 이상이 딱 생기면 뇌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 기계 하나를 믿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야. 그 압력 조절 장치 기계가 어디 보도 하나가 안에서 뭐가 조그만 고장이 나버리면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 전부 시체로 0.1초 만에 바뀌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 비행기 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번에 제주도 항공 비행기도 그게 18,000피트야. 맞아, 맞아요. 18,000피트 상공이면 그냥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18,000m라고 하자고. 에? 이 18,000m 위에서도 압력 때문에 이 비행기 조종사가 신속히 8,000m 쪽으로 하강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내가 3분 이내에 뇌세포가 다 파괴돼 버려요. 압력 장치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근데 그 기계가 얼마나 손가락만한 기계야. 그게 고장 안 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컴퓨터 작동해서 움직이는 그 기계가 고장 나버리면 여러분 숨도 못 쉬고 다 죽어버려요. 그럴 때 비행기가 위험한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에 산소가 있나요? 없어요. 거기서 불이 붙을 수 있나? 새빨간 거짓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이 좀 허경영저는 미친놈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큰 지혜는 어리석어 안 해주시고 바보 같은 소리죠. 내가. 근데 내 말이 진리야. 그래서 태양은 뭘로 돼 있어요? 우리 생맥주 있죠? 생 다이아몬드. 에? 에? 생 다이아몬드로 돼 있단 말이야. 생 다이아몬드. 왜 다이아몬드하고 다른 점이 뭐죠? 다이아몬드는 56면으로 잘라져 있어. 36면에서. 그래 안 그래요? 요 사이를 잘라놨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요 안에 빛이 딱 들어가면 못 나와. 무슨지 알겠죠? 요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요쪽에서도 여기로 탁 깎아놨네. 탁탁탁. 그 안에서 빛이 하루 종일 돌아. 근데 불이 없는데 탁 하면 빛이 없어져 버리지. 그래 안 그래? 불빛 옆에만 가면 다이아몬드 안에는 불빛이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안에서 뱅뱅 도는 거야. 하루 인생을 돌아봐야 빛이 나올 수 있나 없나? 못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안에 빛이 10바퀴만 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색깔이 무지개색으로 바뀌어. 그 다이아몬드 색이 처음에는 하얗다가 점점점 영롱해져 버려. 불을 켜면. 그다음 그게 많이 돌면은 오색 영롱해져 버려. 그 안에 빛이 오래 갇혀 있으면. 그런데 창조주는 생 다이아몬드라는 생자가 붙은 게 뭐냐? 다이아몬드가 외부에서 빛이 오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빛을 발산해 버려. 알겠죠?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중성자 있어 없어요? 이게 세포 핵이야. 이게 세포고. 여기 양자 있죠? 그럼 이 양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양성자라고 그래. 이 세포를 다른 말로 할 때는 양자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양자는 빈 양자를 써. 그래 안 그래요? 같은 양자라도 이걸 양성자라고 그래. 엄격히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 중성자가 있어. 근데 이 양성자가 이 우리 인체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이 양성자가 전자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전자가 있죠. 이 전자가 양자가 하나일 때 전자 하나 이걸 돌죠. 그죠? 뱅뱅 돌지. 뱅뱅 도는데 양자가 8개 있으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8개. 그러면 뭐가 돼? 부도체. 내가 부도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도체는 이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이게 다이아몬드야. 알겠죠? 유리, 다이아몬드 이게 부도체란 말이야. 부도체는 여기 전자가 8개 여기 양자가 8개 중성자가 8개. 근데 우리 인체는 전자가 몇 개 있어 안에? 이거는 부도체 세포고 우리 인체는 몇 개? 우리 인체는 도체죠? 요거 없는 도체지? 전기가 통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럼 우리는 여기 전자가 몇 개 있어? 양자가? 여기 양자나 전자가 1개, 전자가 1개. 요거는 안에서 빛이 지절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놈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거야. 도는 거야. 에? 그러면 이 하나 내지 두 개로 될 때도 있어. 영양 상태가 좋으면. 그러면 전자도 두 개가 돼. 이거를 자유도체라고 그래. 자유도체. 우리 인체는 자유도체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자유도체가 활발해져. 빛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마음씨가 좋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 맞아요. 태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생다이아몬드야. 자체 내에서 빛을 발산해. 그럼 그거는 뭐의 빛을 받아?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주 허공에 창조주가 만드는 에너지를 생다이아몬드가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 자체에서 빛을 발산해. 그 빛이 이 태양이 지구보다 170만 배가 큰데 지구보다 170만 배가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예요. 잔잔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모여 있어.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다 태양 안의 내부 온도는 0도야. 바깥의 온도 태양에서 조금 떨어지면 1억 도. 빛이 멀리 갈 때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0도란 말이에요. 0도. 근데 과학자들은 그게 1억 도라고 그래. 얼마나 웃겨요. 태양이 수소인데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이 1억 도는 태양이 일시에 폭발해버려. 맞아. 근데 폭발할 수 있나? 산소가 없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맞아.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가보지도 안 해놓고 나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지구에 와 있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어?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만들어 놨어? 스모고. 또 뭐 만들었죠? 미국에 요새 많이 오는 거 뭐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많이 오는 게 왜 온다고 해? 그게 지구온난화가 왜 온다고 그래? 프레온가스가 아니고 뭐 때문에 와? 엘니뇨. 여러분들은 이 엘니뇨 스모고 이런 거 만드는 기술자야. 맞아요? 이거는 창조주가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물질을 잘 만들어.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가지고 인간들을 그냥 자기들이 그 가스에 자기들이 취해서 죽는 거야. 말하자면은, 자, 봐요. 그래서 이 두 왕비가 죽어서 이 소상 반죽이 돼가지고 이게 언제냐? 기원전 2240년이야. 순임금이 있을 때가. 알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이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가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와.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야. 다 그 이후에 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절개가 이렇게 있고 인간들이 그 예수 석가가 오는 그 시절에는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 엄청 깨끗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허경영이가 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최경환과 김무성과 홍준표 이 세 사람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들의 운명을 알까 모를까? 다 알죠. 그래서 최경환 씨는 원숭이상이야. 이 원숭이상은 이게 독수리 조자야. 독수리 조자인데 원숭이는 독수리가 세, 원숭이가 세. 독수리가 센 것 같죠? 그런데 원숭이는 지혜가 있어 없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독수리한테 안 잡혀 먹어. 왜 그럴까? 왜 안 잡혀 먹을까? 원숭이는 독수리 눈에 보이는데 가서 있질 않고 꼭 숲이 있는데 이파리가 가리는데 그런 데만 들어가 있는 거야. 다른 동물들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데도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다가 잡혀 먹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주가 있어 없어? 재주가 있다. 굴르는 재주가 있다. 에? 이 무기는 그 물을 나오면 힘이 있어 없어?
새누리당을 나오는 즉시 힘은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새누리라는 물을 어떤 조직에 있을 때만 힘이 있지 그 조직을 나오면 그냥 호연일 뿐이야. 아주 그래서 그 조직에 있을 때만 물속에 있을 때만 무서운 존재지. 하늘에 올라올 때는 힘이 없다. 알겠죠? 박찬종과 홍준표는 떠들썩한데 명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명분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실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인들을 보는 연극 무대는 살벌하다. 그걸 국민들이 그걸 텔레비를 보게 하는 그 방송사들도 허경영 같은 사람이라 내보내지. 내 강의나 내보내지. 그거를 왜 밤낮으로 내보내고 앉아있어?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내가 볼 때 문재인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결국 종편들이 긁어서 뉴스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쪼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결국 보수 세력이 이긴 거지.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 막 잡아버린 거예요. 보수 언론들이. 그 소가 무슨 욕심이 있어? 그 사람 소상 아니에요? 자, 그 사람 소상이야. 자, 문제는 언제나 문제를 만들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철수는 허경영이 나오면 철수 안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아직까지는 철수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강철수지. 근데 그 위에 신동의가 첫눈에 알아본 허경영이 그걸 직접 나를 보는 순간에 칼 뽑아 안 뽑아? 못 뽑아요. 그냥 과대말라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코미디 맞아 안 맞아요? 0.5%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서 손석희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한국에는 허경영이가 있다. 과대말라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정서가 같다 다르다? 같다. 여야 지금도 싸우고 있다. 꼴배기 싫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요? 털으라고.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둘 거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도 세계 통일이 돼. 서둘 거 없어. 내 강의는 무진장 나와요 앞으로. 들어봐. 화면 켜.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농담 아님. 당연히 농담이 아니지. 어제 로이터 통신의 기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뒤에는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다. 0.5% 지지로 70% 지지를 받아가. 강조했듯이 기사는 물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험 없음. 행정 잘 모름. 코미디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랄레스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70% 지지로 당선됐어. 상대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중량급의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테말라 유권자들은 최소한 국민을 울리진 않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똑같은 얼굴에 지쳤다. 여야에 이제 지친 거야. 허경영 후보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공중부양, 최면술, 매번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였던 그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내가 한 500만 표 나왔어요. 근데 저거는 756. 중간에 우리가 중단을 시킨 거예요. 4%.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허경영에게 환호를 보낼 때 그들은 실은 이 사회에 야유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날 환호하는 거는 이 사회 정치인들 바꾸라 소리다 이 말이야 아주. 대통령 당선자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난 인물을 비교한다는 것 격이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서 그를 희화화하려는 목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주목하는 거 과테말라에서도 또 우리에게도 우리도
유권자들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허경영이가 나왔다면 여야를 찍을 이유가 없다 이 소리야. 오늘도 자, 여야 싸우는 이야기 나오잖아. 전쟁의 언어들이 자욱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생 현안을 강조했다지만 뒤이은 교과서 발언으로 전선을 선명하게 그었죠. 그 자욱한 포성들 사이로 묻혀버린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흐리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는군요. 야당은 내부 이쪽에 악수를 안 했어. 고발이 중입니다. 아이고 악수를 못했네. 아이고 대외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악수를 안 했어. 미국 미네소타주 주지사로 당선된 사람은 한 번 더.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별명부터가 더 바디였습니다. 아이고 기존의 정치인에게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치가를 주지사로 뽑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휴지 어디 있나? 유권자들 지속적인 일을 많이 하는 항상 휴지. 휴지를 항상 돌아. 일주라는 임기 내내 언론들의 조명을 받았고 동시에 기성 정치권의 비아냥도 이어졌지만 물러날 때는 그래도 일 잘한 주지사로 뽑혔다는 이야기. 이 역시 노조크,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뉴스 시간에 이게 몇 시였지? 7시인가? 8시 뉴스 시간에 제일 처음 앵커 브리핑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꺼버려 이제. 허경영을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나라 뭐 정치인이 없나요? 다 있지. 근데 허경영이만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저게 삼성그룹은 지금 안기부보다 정보망이 더 좋아 안 좋아요? 벌써 누가 대통령이 앞으로 되며 지금 국민 정서가 내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뭘 하냐? 가는 데마다 연말에 모임만 가면 허경영 이야기를 하고 있대 전부 다. 그 사람 대통령을 빨리 해야 이거 살아나는데 막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전부 감옥을 가든지 부도가 나든지 이거 보통 자기들이 심각하지가 않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임마다 가서 기가 따고도록 허경영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해줘. 아니 뭐 우리 지금 뭐 부산에 말이야 뭐 어디든지 가면 그냥 허경영이 난립니다. 그러더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JC 젊은 청년 기업인들 그래야 그래요. 그 4,000명이 전라북도 청년회의소 내가 29일 날 축사하러 가지고 그죠? 거기 도지사 허경영이 이렇게 축사해. 그 무슨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에 몇 명인지 알아요? 많아요. 허경영이를 왜 그 사람들이 부르냐? 계속 허경영. 난리가 났대 지방에.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허경영은 걸어다니는 대통령이야. 그래서 빨리 들어가면 고생하니까 국민들이 배가 좀 더 고파야 나중에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빨리 안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실업자 돼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도둑질을 할까 말까 이런 상태가 될 때 허경영이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질 때. 그래서 제2의 IMF가 좀 있으면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이야 저 허경영이 빨리 갖다 앉혀야 저 사람 술수에는 미국이든 프랑스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내한테 꼼짝 못하고 무릎 꿇어요. 그래서 국민소득 10만 불을 2, 3년 만에 올려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2만 몇천 불. 국민소득 10만 불을 대통령 된 지 2, 3년 만에 10만 불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국민 배당금을 매년 엄청나게 꽂아주는 거예요 통장에. 아니 가테나 내도 1년에 포르테이지가 1,몇백만 원씩 들어와. 세 식구면 1년에 4천만 원이 들어와. 그래 안 그래요? 5식구면 5천만 원이 넘어. 6천만 원 정도 들어와. 그게 적은 겁니까? 근데 그 돈 지금 다 떼먹은 거야. 국회의원들이 국가 예산, 야, 내 지역구에 뭐 5천, 2천만 갖다 꽂아. 500억까지 가. 다 뺏어가네. 그러면 우리나라 400억, 400조라는 우리나라 외채가 얼마나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나라 외채가 5천조야. 달러로 5조 불이야. 이게 외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돈이 얼마 있어요? 한국은행에 우리가 외화 보유고가 얼마요? 에? 외화 보유고 요거의 15분의 1이야. IMF 오르면 금방 와요. 근데 이놈의 돈이 금년부터 상한이 돌아오는 거야. 상한이. 그 앞으로 3년 이내 계속 상한이 들어와. IMF 오겠어 안 오겠어? 위험해요. 그런데 국가 공기업 부채 얼마요? 300조야. 지자재 부채가 얼마요? 100조야. 가계 부채가 얼마요? 1300조야. 여러분들은 말이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불어났냐면 문민정부 들어나고 나서부터 불어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저렇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전두환이 노태우 있을 때는 안 저랬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으면 나라 망해. 미국은 대통령을 528명의 선거인단이 뽑아 안 뽑아요? 미국은 528명을 각 주에서 뽑아 안 뽑아? 그래 528명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만들어져. 요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영국, 일본 다 간선이야. 왜 우리나라만 직선을 하냐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은 다 허경영이 쫓겨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무식한 사람도 배가 고파야 이제 내가 보이겠지.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내가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 일본, 스위스, 홍콩, 금융실명제 안 하고 있죠. 그죠? 금융실명제 안 하니까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금융실명제 하는 한국을 보고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때까지 잘 나가던 나라가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냥 금융실명제를 딱 하고 중앙청을 왜 중앙청을 뜯어내? 그게 일본 건물입니까? 우리나라 건물이야. 우리 국민이 지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 박물관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걸 지어 뜯으면서 명분만 찾는 거야. 명분만. 맞아 맞아요. 실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실리 대통령이야. 명분 찾다가 배고파 죽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본 놈 건물에 야 저거 뜨더라. 뭐 일본 놈. 일본 사람을 끌어안아야 우리가 성공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잘 해야 우리나라가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 갈시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명분보다는 한일 회담을 해서 8억 불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안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인기 역대 대통령 중에 44%. 1위. 김대중 대통령이 10몇 프로야. 14%. 2위. 이승만 대통령이 몇이야? 이명박. 금융실명제 한 사람 이명박이 아니고 김영삼 몇 프로요? 1%야. 왜 이랬느냐? 김대중이는 김영삼 때문에 카드 대란이 왔지.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IMF 오게 한 원인이 뭐예요? 금융실명제야. 그래가지고 금융실명제 나라가 돈이 도통 없어져 버리니까 김대중은 아무 잘못도 없이 야 이렇게 나라가 완전 거지구나. 빨리 가서 IMF에서 돈 빌려오자. 그 다음에 경기가 없어지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카드를 한 사람당 10대장씩 있게 만들어라. 카드 있으면 막 쓸 거야. 촌놈들이. 카드를 처음 봤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가 막 카드를 찍어주면 물건이 막 팔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예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에? 그래가지고 막 카드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전략을 짠 거야.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민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버렸어. 그래 허경영이가 대통령이면 요거 몇 년 이내에 다 없어져 안 없어져? 엄청난 해외 사람들이 허경영 얼굴을 한번 보려고 돈을 조 단위로 가져와야 돼.
내 눈 한번 보려면. 그래 안 그래요? 전 세계 원수들이 한국의 재벌들이 다 와. 그래서 야 코카콜라 사장이 와서 허경영 총재님 사진 요만한 거 우리 코카콜라 병에 고치면 아무리 설탕물을 먹어도 몸에 안 나빠요. 또 몽고 간장 같은 거, 뭐 샘표 간장 같은 데다 내 얼굴 요만한 거 붙이면 샘표 간장이 완전 우리 몸에 좋은 걸로 바뀌어버려. 소금 피해가 없어. 핸드폰에 요만한 거 붙이면 핸드폰에서 나쁜 전파가 안 나와. 그래 그냥 허경영 사진만 들어가면 이 텔레비에서 이상한 전파가 안 나오는 거고 좋은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물건 만드는 회사들, 제약회사들 그 병에다 내 사진 넣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럼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지금 우리 국가 예산에 몇 배가 들어와.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로얄티라고 그래. 로얄티는 매연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매연이 없어. 맞아요. 그냥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이 대한민국이 벌어들인 돈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한테 배당금이 나가. 착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된 그날부로 하늘궁 청와대를 내 이름을 뭘로 바꾼다고요? 에? 하늘궁. 청와대가 지금 이름이 이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이름이라고 써요. 이 청와대 푸른 기와지붕?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거기에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걸 푸른 기와지붕이라고? 그럼 푸른 기와지붕 그거만 있나? 천지야. 이 이름을 나는 하늘궁으로 바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그냥 발음할 때는 한얼궁이지만은 우리 기자들이 부를 때는 한글 할 때는 하늘궁이 돼 안 돼?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궁에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한민족에 이게 무슨 얼자요? 구루터기 얼자. 우리가 얼굴이라고 쓸 때 이렇게 얼굴이라고 쓸 때 이걸 써요. 이 굴자 굴자 정신이 들어있는 굴이다. 우리 몸속은 내 속은 정신. 이게 얼이 DNA를 말해. 이게 무슨 얼자냐면 그루터기 얼자야. 나무로 말하면 그 나이테 있잖아요. 나이테를 말해. 우리 내 속이 나이테처럼 들어있어 안 들어서 기록이. 그래서 얼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얼굴이 한얼궁. 한민족의 정신이 들어있는 궁이라야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들어갈 집 제목도 하나 못 붙이는 민족이야. 기가 막혀요. 그래도 조선시대는 경복궁. 멋있잖아요. 경사로운 곳이다 이 말이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청와대. 이게 뭡니까? 내가 또 김동길 교수 같네. 뭡니까? 그래. 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쳐다보거나 정치인들 보면 말이 안 나와 입에서. 내가 진짜 바본데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고 천재들이야. 지 잘났다고. 에?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늘궁 내 세계통 허경영의 세계통일 책에 내가 청와대 입성하면서 궁이 이름이 바뀌어요. 하늘궁으로. 그래서 허경영 총재가 허경영 대통령이 오늘 하늘궁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전 세계에서 다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전 세계 기업인들이 오파를 던져. 사가라. 그럼 우리나라 기업부터 그걸 써. 그러면 기업에서 돈이 들어오잖아. 그걸 여러분한테 돌려줘. 재밌어 없어요? 야, 삼성전자 이거 써. 그러면 이 똑같은 텔레비가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 거는 여기 허경영 사진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아무리 작아도 똑같아요. 붙어있으면 이 텔레비 옆에 가면 에너지가 나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텔레비나 미국 텔레비는 여기 그거 있어 없어? 없는 거는 안 팔려. 그러니까 이 마크 값이 비싸 안 비싸? 그럼 처음에 삼성전자 보고 야 너 그거 붙여. 대통령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붙일 거 아니야? 그럼 그 광고비 이거 얼마? 내놔. 그죠? 그럼 그걸 국가 예산으로 다 집어넣어. 그냥 나는 걸어다니는 돈방석이야. 그러니까 코카콜라 너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거 원액 팔아 먹으려면 코카콜라 병에 허경영 붙여. 그걸 붙여요.
그게 과학자들이 다 논문을 만들어 가져와. 수천 개가 와. 그럼 전 세계에서 내 거 사러 옵니까 안 옵니까? 내 거를 붙여야 핸드폰이 팔리고 텔레비가 팔리고 자동차가 팔려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사러 올 때 청와대 앉아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바야들 만나는 대통령이지. 그래 안 그래? 야 이거 얼마 줘라. 얼마. 이래가지고 그걸 우리나라가 돈을 꺼모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평. 우리 비행장 있는 데가 어디요? 부평이. 김포공항에 전 세계에서 돈이 차떼기로 오는 데야. 그래가 돈이 오는 곳이라 해서 부자들의 김포. 에? 이 뭐야 이게? 아니 돈 쇳덩어리 돈 금덩어리가 오는 포구야. 김포공항에. 김포공항에 있는 데가 부평이야. 세상에 부자들이 산더미처럼 온다 해서 부천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전 세계에서 허경영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거기에 막 텐트를 치고 막 호텔에서 묵으면서 허경영하고 만나가 저 대통령을 언제쯤 만나냐. 한 2달 기다리라는데요. 한 달. 그러면 중간에 부록가들이 대통령하고 다리를 놓겠지. 양고문 찾아오고 난리 나겠지.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딱 만나서 야 그거는 이 사람들은 연간 1조 내놔라. 저쪽은 연간 3조 내놔라. 그러니까 매기면 전 세계 돈이 나한테로 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의 경제를 잡은 다음에 전 세계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슬람들도 야 허경영한테 가야 왜 저 사람한테 저는 에너지가 오냐. 저게 알라구나. 그래서 그쪽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어디 보고 절한다고요? 한국을 향해서 걔들이 절을 해 머지 않았어. 진짜 몇천 년 전에 알라는 오지 않았어요. 이제 온 거야. 여러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제는 소상반죽 같은 여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남자 여자가 어르렁거리고 99.9%가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에? 그중에 한 1%는 사이가 좋아. 그러면 반드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남편이 잘해주면 또 우울증이 걸려. 그래 안 그래요? 왜 싸우는 재미가 없으면 또 우울증이 걸리는 수가 있어. 이혼하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동해 받아서 뭘 잡아가 돌을 때 거기다 적수를 넣어줘 안 넣어줘? 그럼 생생해 안 해? 근데 안 넣어주면 전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다 빨리 죽어버려. 그죠?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하늘궁 하나만 봐도 내가 나라를 살릴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이름을 하늘궁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늘궁으로 왜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거기가 천신, 하늘에서 천신 하강.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사람의 몸으로 온 신이 앉아가지고 호령하는 자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인간들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 땅이 뒤집어 엎어 안 엎어? 갑자기 배가 뒤집어져 버려. 몇백 명이 막 죽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를 딱 하늘궁에 신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딱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냥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해. 알겠죠? 네. 그래서 천신이 들어앉아 있는 하강에서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 혈자리에 인간들이 앉아서 설치면 망해 안 망해요? 망해요. 망하는 게 아니라 들어간 사람마다 죽거나 아들이 구속되거나 감옥을 가거나 전두환이 노태우 다 그렇게 돼. 그리고 오래 있은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봐. 10년 이내에 나온 사람은 잘 안 죽어. 그래서 10년 이상 있으면 죽는 사람이 많아. 이승만은 10몇 년 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데리냐면은 잘 봐요. 이게 뭐예요? 흰 백꽃이 3대 만에 떨어진다. 이게 이승만이 맞아 안 맞아요? 에? 이승만 대통령이 3번 만에 떨어졌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 예언서에 나와.
흰 배꽃이 3대 만에 떨어진다. 이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역대 대통령이. 왕조 때부터 다 예언을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그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사람 다음에. 박첨지. 첨지는 옛날 말로 장군이에요. 첨지는 장군이야. 그럼 박첨지 3대. 홍두건이다. 아니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죽는다. 이게 예언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거 내가 지어낸 겁니까? 옛날 책에 나오는 거야. 박씨라는 장군이 3대 만에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돌아간다. 내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끝나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박씨라는 장군은 이것도 3대 만에 물러나는 거예요. 요 사람은 요 사람보다 조금 적게 해가지고 3대 만에 쫓겨나면 다행히 안 죽고. 그래요. 쫓겨난 거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죽었어. 여기는 본인이 죽고 다른 사람이 안 죽었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청이. 그래 안 그래요? 남조유. 아니 독수리상 대머리가 그 닥트야. 독수리상 대머리가 푸른 군복을 입고 왔어. 남쪽 사람이야. 대구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재전전 동아지라. 재미를 보는데 전전이라는 뭐 이 허문도야. 이 전자는 밭전자는 입이 10개야. 언론인들이 입이 되게 많잖아. 그래 안 그래? 입이 20개면은 어지간히 똑똑한 언론 허문도야. 그죠? 전전 도하지. 하지. 이게 뭐요? 권력을 잡는다. 허문도라는 이런 부하가 하나 나와가지고 아래 하자 맞죠? 허문도 도자가 붙어서 안 붙었어. 요 도자가 붙은 아래 부하에 의해서 거칠 짓자. 권력을 잡는다. 왕이 된다. 그러니까 허문도가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이 허문도가 우리 고향 또 허시야. 같은 허시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꼭 알아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승만이가 물러날 때 허정이 나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절대 권력이 무너질 때는 꼭 허시가 안 나오면 수습이 안 돼. 하늘이 허시를 꼭 쓰는 거예요. 잘 봐요. 제 허시, 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죽으니까 허삼수, 허문도, 허화평, 허청일이. 허청일은 전두환 비서실장. 자, 이 네 허시가 갑자기 나타나요. 나타나서 전두환이를 대통령을 할까, 노태우를 할까, 누구를 할까 샀다가 저끼리. 맞아. 인호를 하다가 누구를 했어요? 전두환이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허시 오죠? 절대절명의 위기 때 국가가 진짜 요때 요 사람들이 안 나타났으면 북한에서 쳐들어왔어. 진짜 쳐들어왔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신속히 안 했으면 북한에서 쳐들어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허시들이 전쟁을 몇 번을 막아내. 허시들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다 죽어갈 때 누가 나타나요? 허준이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뭐 도저히 여러분들이 질병을 도저히 못 이길 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허준이가 나타난 나라예요. 나라에 질병이나 병고가 있을 때 위험할 때는 꼭 허시가 내려와요. 그럼 허준이가 딱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나라 등산 최고 1인자가 누구였어요? 허 누굽니까? 등반 우리나라 1인자. 고성사람 허용호. 그러니까 뭐든지 1인자가 돼요. 우리나라의 동행화 누구요? 허백년. 이 사람이 모든 그림의 시초를 만들어내. 이 사람이 모든 등산계획의 시초를 해. 이 사람이 모든 한의학의 시초를 해.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사전. 한글을 총 만든 사람이 허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복잡한 문제를 딱딱딱딱 결정짓는 사람은 허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로 소설을 누가 써요?
허균이가 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최초의 시를 누가 써? 여자가? 허난선이가 쓰는 거야. 뭐든지 최초는 허시에서 시작돼요. 거짓말 아니고 국가가 위기 때는 허시들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야 위기가 왔구나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위기가 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는 자를 위해서 마중 온 자들이야. 세 번째 누가 와요? 허경영이가 이제 오는 거야. 그 오리지널은 나중에 와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 쓰러지고 나면 지뢰밭을 걸어가는데 먼저 가서 지뢰밭을 들이밟아가 지뢰가 다 폭발된 다음에 내가 걸어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자가 고수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시를 봐도 허시가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학이든 등산이든 동양화든 한글이든 소설이든 시든 뭐든지 허시에서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할 때는 뭐 이런 이시나 이런 박씨한테 맡겨놨다가 위험하면 허시가 직접 나타나요. 이건 인간들입니다. 두 번째까지 오는 건 인간인데 세 번째 오는 건 신인이야. 나는 언제 오냐? 덕이 남원봉. 덕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게 누구야? 노태우야. 이것도 남쪽 사람인데 이게 원숭이상이야. 친구이동으로 걸려. 벗붕자. 덕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남쪽 사람인데 원숭이상이고 친구이동으로 권력을 잡아. 천혼천불. 천 사람의 혼을 달래고 천 번의 불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주 사태를 해결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소리지. 그거를 불심으로 해결한다. 그래 우리가 옛날에 10원짜리 동전에 보면 석가모니 불상을 넣어놨어. 알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노태우가 한 거야. 그 동전을 찍어서 불상을 거기다 넣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탑 밑에 보면은 밑에 두 김자 있어 없어요? 두 김자 있어 없어요? 밑에 이게 다보탑 밑이야. 거기에 십자가가 부처 불상이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양김씨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내가 그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으니까 자세히 이런 데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어떤 비밀이 있다. 그래서 천혼천불 광주 사태 문제를 본인들이 좀 해결해 보려고 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5삼김. 요게 김대중이야. 김대중. 그냥 김대중인가 노무현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박근혜, 이명박. 그거는 동산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건 실제 지금 현 대통령이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억원내. 하늘에서 허시 권력을 직접 하늘이 개입하는 거야. 그래 내가 올 때가 마지막 세 번째 허시야. 맞아요. 그래서 이 허시들이 세계를 다 구해내. 허시들이. 그래서 이 허시는 내가 내 성자랑하는 게 아니라 허락허자. 그래서 옛날에 이조시대 때도 상감마마 윤허해 주세요. 그래 안 그래? 이걸 받아야 돼. 근데 조선시대라고 해서 야 너가 윤리를 받아라.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왕은 이시든 왕시든 허를 받아. 윤허해 주세요. 허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허자는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야. 그럼 이게 하나님이죠. 맞죠? 불교로 말하면 시방세계 위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죠. 그죠? 부처님의 말씀이야. 알죠? 그러니까 허경, 이거는 세상경자, 편안할 영자.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걸 허락한 자다. 알겠죠? 허경영 이름이 굉장히 무서운 이름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고 부르지 않는 자는 죽는다. 맞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시간이 다 돼가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인시대
내 공약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도인이 뭐 정법 도인이라는 사람이 내한테 와서 옛날에 강의를 들었어. 근데 그 도인이 그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눈이 여러분 인간과 똑같잖아. 그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허경영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어리석은 큰 지혜를 가진 이 어리석은 자를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나 없나? 못 알아봐요. 허경영이를 아무리 알아봐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속에 처박힌 도인들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나를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 내가 그 사람들 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봅니까? 불가능하지.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메시아고 어떻게 보면 저게 세상을 바꿀 자고 여러분들이 지금 난민 문제 해결 못해. 내가 다 해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허경영의 그 공약이 다 예언된 거는 기가 막힌데 그 사람이 하나 빠뜨려 먹었다. 뭐라고 하냐. 예산이 어디 나온지 이야기를 안 했대. 그 말 맞나요? 아니에요. 국가에 도둑놈이 많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맞아?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 말 맞게 했나요? 안 했나요? 잘못했죠. 밑에 어떤 사람이 허경영 씨가 이렇게 예언이 쫙 맞아가 요새 가는 데마다 허경영 하는데 그 어째서 그 사람은 그렇게 미래를 미리 압니까? 하니까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기가 들어서 그렇죠. 내가 신기입니까? 나는 우주 에너지를 눈으로 쏘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만약에 나 앞으로 IS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대통령 된 이후에 손보겠어 안 보겠어요? 지도자 몇 명이 밤중에 갑자기 광난하면서 가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밤중에 내가 이야기라도 잘 알죠? 근데 내가 필요하면은 가만히 쓰지만은 끝까지 내 말에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돌려보내버려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만히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뭐죠? 빨로초죠. 이 빨강이라는 사람과 노랑이라는 사람은 깨끗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빨강이 있어 없어요? 여기도 노랑이 있어 없어요? 이 빨강이나 노랑이라는 사람이 파란색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검정색이 되잖아. 영어는 어떻게 돼요? 흰색이 돼. 그러면 빨강이나 노랑은 아무 죄가 없어.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 노랑, 이 초록이라는 친구를 만나면 깨끗한 천사가 돼요. 낙원을 가. 여러분이 허경영을 만나버리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자, 그러면은 파랑은 누구죠? 지금 정치인들이야. 맞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 검정색이 돼 안 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어? 허경영이를 대통령으로 보내봐. 예산이 남아 돌아가. 재벌한테 깎아준 세금. 재벌 기분 안 나쁘게 세금 포인트 제대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기분 좋게 그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600조. 그러면 그중에 400조는 국민들한테 배당.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100만 원이 들어와 통장에. 그걸 먼저 꽂아주고 나머지 가지고 국가 살림을 하는 거야. 국회의원 월급 안 줘도 돼. 100명만 뽑는데도 서로 머리 깨지고 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후원금만 받아가지고 해. 보장한 월급 안 줘. 보장한 후원금 많이 받아가지고 10명을 두든 20을 너 능력대로 돌아. 그래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운전수 월급 주고 기름값 주고 국회의원들 다 대줍니까? 1년에 하는 일은 얼마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돈이 썩었어. 국민들은 호주머니가 떵떵 비고 정치인들은 돈이 썩었어. 그 돈을 위로 올라가면 재벌은 싹 걷어가지고 야 북한 월급은 15만 원이야 월 개성공단에 그죠? 700불. 우리 월급은 얼마요?
7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해 근로자들이. 그러면 이게 얼마요? 이거 몇 배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재벌이 돈을 거다가 우리나라 공장 차릴까? 우리나라 공장 안 차리고 해외에다 다 차려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달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 그럼 우리는 수입이 없어. 그러면 해외 공장 내면은 흑자가 될까 적자가 될까? 처음에 적자가 계속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 있어 없어? 거기 있는 사람 먹여 살리는 돈이야. 그냥 우리나라 돈은 계속 해외로 나가지고 공장만 지어줘. 그러니까 우리는 빈털들이 돈이 어디 갔냐는 거야. 아무도 돈을 본 사람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중산층은 몰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강이란 사람이든 노랑이란 사람이든 다 순수한 사람인데 이런 정치꾼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정색은 뭘 말해? 죽음. 에? 흰 색깔은 뭘 말해요? 행복이야. 여러분들은 낙원에 살만한 부자야. 얼마든지 한 사람당 재산이 얼마라고? 국가에 맡긴 돈이? 13억이니까 여러분은 모두 중산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중산층인데 이 사람들이 중산층인지를 모르는 거야. 돈 없다고 자살하고 막 그래. 그 여러분들은 중산층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요. 대통령 되면 여러분 통장에 13억이 딱 찍혀. 모두. 통장에 보면 가족마다 그 통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13억이 딱 찍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자가 딱딱 들어와. 그게 배당금이야.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 중산층이지. 그러나 이 13억은 당장 찾을 수는 없는 돈이지만 찍혀가지고 나와.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3억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금이 딱딱 나와. 그래 대한민국에 살지 일본에 가면 주나? 미국에 가면 주나? 그러니까 이민 못 가는 거야. 우리나라. 아, 좋아 안 좋아요? 이게 낙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놀고 싶으면 놀면 되는 거야. 돈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일하고 싶으면 하고 너무 치열하게 남의 일자리 뺏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자기 취미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인간이 낙원이 되는 거야.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재벌을 보면은 아 존경합니다. 왜? 당신이 낸 세금을 우리가 배당을 받으니까 재벌을 헐뜯으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벌 차가 딱 지나가면 전부 절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재벌과 서민을 중산층을 화합을 시키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기가 막혀요. 나는 그런 거 말이 입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재벌과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재벌과 우리 중산층과 서민이 서로 세금 포인트. 내가 세금을 많이 낸 실적이 좋으면 그 아들도 영웅이야. 맞아요. 상속도 해줘.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세금 포인트가 높아져 안 높아져? 그 사람의 모든 실적은 세금 포인트를 보고 그 사람의 신용도가 결정되지. 지금 은행 신용 뭐 이자 잘 낸 신용 이런 건 없어버려. 전부 없어져요. 세금 잘 낸 기록이 그 사람의 모든 국가에 애국을 했냐 안 했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허경영은 여러분이 자 국가 유공자 맞아요. 나는 국가에 엄청난 공을 들인 애국자로서 유공자입니다. 그래 안 그래? 이거 한 달에 돈이 나오죠 매달. 그리고 국가 유공자지만은 여러분들은 국가 유공자는 숫자가 얼마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국가 유공자가 아닌데도 월급이 나와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벌고 배당금 나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허경이가 갑자기 난 대통령 그만하고 나가랍니다. 그러면 그날부로 배당금 나와 안 나와? 저 국회의원들이 그냥 배당금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얼마를 주냐 하면은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3억을 주거든. 이거는 무이자야. 이거는 융자 형태고 이거는 실제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3억을 평생 쓸 수가 있어. 이자 없이. 그러면 이 3억을 주는데 허경영이가 대통령을 갑자기 물러나가 버린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사람을 황제로 앉혀놔야지. 도저히 저거 불모로 잡아놔야지. 그럼 나는 여기 너무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고서 못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개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황제로 갖다 앉혀놔. 도망을 못 가게. 앉혀놓고 뭘 합니까? 요거 계속 받아먹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배당금 받아먹어. 또 그것만 있습니까?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잖아. 그러면 이런 거를 하다가 또 생일날은 뭐 줘요? 생일 케이크. 노인들은 생일 떡.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생일 축하 카드.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허경영 대통령 당신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다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대통령이 축하 카드를 딱 보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일 축하 카드 받지. 세 번째 생일 선물이 없어요. 겨울에는 잠바, 에? 여름에는 또 다른 거 선물 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일봉 돈 10만 원. 대통령 노란 봉투가 있어요. 여기가 대통령 마크가 딱 돼 있고 여기에 10만 원 딱 돼가지고 금일봉. 그리고 돈도 새 돈으로 딱 돈 10만 원 봉투. 그러면 요 네 개가 딱 아침에 택배로 생일날 각 동사무소에서 배달이 탁 와요. 그걸 딱 받으면 이혼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 고시방에 혼자 있는 사람, 자기 생일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딱 받으면 울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내가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저 사람이 물러나는 날은 나는 죽는 날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나가. 그래서 황제법을 100%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켜버려. 그래서 허경영은 그 다음에 초상나무 얼마 줘요? 1,000만 원. 초상나무 1,000만 원이 대통령 조화와 함께 와 안 와요? 그러면 초상료 해결돼야 안 돼? 초상 아버지 시신 갖다 놓고 둘이서 형제가 싸워. 장례비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둘이서 그 한쪽 구석에서 싸우는 거야. 그거 정말 비극적이야. 그래서 국가가 장례비 1,000만 원 딱 줘. 위로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안함에 죽은 애들 현 보상금의 10배를 주고 현 보상금의 10배. 자식 하나를 돈으로 따지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보상해 준 거는 돈 몇 억 주는 거 이런 건 애들 과자값입니다. 그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우리 국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성금을 모아서 지금에 준 보상금의 10배 보상해주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지역에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알겠죠? 엄청난 4.19 탑과 같은 그런 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성해. 알겠습니까?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 어느 도단 해인 시대에 나타난 자는 대지야구라. 큰 지혜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코미디 같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게 코미디는 지나가면 사람들이 안 웃는데 나는 지나가면 다 웃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사진을 어제도 모임에 많이 갔는데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던지. 에? 어떤 사람은 자기 할머니 어머니가 86인데 자기 어머니가 내 광팬이래. 그러니까 자기 나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어머니한테 보여야 되는데 그래 어머니가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왜 나를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텔레비에 옛날에 허경영 씨를 보더니 그냥 완전히 광팬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팬이 10대에서부터 옛날에 10대 내 87년도 내 대선 나갈 때 팬들이 지금 50살이야. 10대 지금 10대도 내 광팬이야. 계속 내 팬은 늘어만 간 거예요. 근데 내만 여론조사에 허경영은 넣어주질 않아. 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1위로 올라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해인 시대는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인 시대는 지금 왔어 안 왔습니까? 왜 해인 시대죠? 왜 해인 시대지? 도장이 이게 도장 인자야. 도장이 글자죠. 그죠? 이 글자가 바다만큼 많다. 이게 인터넷 시대야. 인터넷 시대에 하늘에서 사람이 와야 70억한테 순식간에 알려져 안 알려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야. 인터넷 시대는 전 세계인이 이걸 보는 거야. 지방마다 이걸 보고 나한테 전화 오는 게 하루에 몇천 통이 오는데 전부 요새는 어른들이야. 이걸 보고 유튜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밤을 새가면서 보고 있대.
에? 자기가 이거 우연히 들어가다가 봤는데 통장 번호 좀 달래. 왜냐? 돈을 좀 보내겠다. 아이, 그거는 사절합니다. 다음에 보내세요. 에? 지금은 첫 통화니까 돈은 안 받습니다. 아, 내가 통장 번호 주겠다는 사람, 돈 보내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나이 든 사람들의 전부.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전 자기 친척한테 다 알리고 당신 이렇게 강의를 자기가 재밌게 볼 수가 없대. 그래서 더울 김용은 공맹사상, 공자, 맹자, 중국의 사대주의만 부추기고 있다. 노자. 그게 중국의 동북공정 아니냐? 아, 그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로, 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동북공정을, 이거를 공자, 맹자, 노자, 이게 뭐예요? 공맹사상이 중국 사대주의, 중국의 역사를 그 사람은 떠들고 있지만, 허경영 총재는 아까 노래, 세계통일 북핵열차, 우리의 고토를 찾아가자. 그래, 안 그래요? 민족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자기는 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허경영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돌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나 봐요. 에? 허경영은 창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래가지고 돌은 허경영 말을 들어라. 막 이렇게 나와. 이 댓글에. 그건 뭘 말합니까? 공맹사상은 중국 선전이야. 맞아. 그죠? 나도 간혹 가다가 예수, 석가, 공자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그 예수님 말도 합니다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국가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허경영의 그 강의를 듣고 민족의 힘이 솟았다. 내 자식한테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미래가 보인다.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꼭 알아나세요. 붉은 걸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붉은색이 몸에 묻어 안 묻어? 그래 안 그래요? 묻습니다.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빨로는 초록만 만나면 흰 색깔이 되는데 파란 걸 만나버리면 검정색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치인들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붉은 거, 이거 우리가 붉은 걸 만지는 자는 붉은 사람이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자, 검은 먹을 만지는 자는 건묵, 자, 흑이야, 흑. 검은 거 만지는 사람은 검게 돼버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 빛을 가지고 있는 허경영. 에너지를, 우주 에너지를 가져온 자. 그 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밝아져, 안 밝아져?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행운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교훈을 삼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어느 도단 해인 시대에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느 도단 해인 시대, 어느 도단 해인 시대에는 뭐가 온다고요? 그 다음 뭐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요거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신원서판. 이게 뭡니까? 진리와 종교와 사람의 말과 종교와 진리가 끊어진 시대에는 인터넷 시대인데 그 인터넷 시대에 오는 자가 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텔레비 잘 받게 생기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다. 즉 바보가 되어가지고 전 국민의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를 확 잡아가지고 돌려버리니까 그 자가 신원서판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동욱 씨가 허경영을 잠깐 만나보더니 허경영을 대통령 후보로 나는 추대합니다. 신동욱은 지금으로부터
그게 옛날에 어떤 바켓에 나가가지고 신동이는 신중한 사람이고 허경영이는 허황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 딱 사과하잖아. 사람을 안 보고 판단한 거 큰 실수였다 딱 그러더고. 그래서 나를 컨택한 것은 자기 아내 와이프와 둘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 안 좋은 소문이 그때 있었어도 이 사람은 허경영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바뀌었다. 허경영은 이 우주 전체를 달관한 사람으로 보이더라. 그 짤막하게 말해보고 나서 꼬리를 내리면서 그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정치권에 신동욱 같은 사람은 없어. 안중근 의사와 같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약간 기행처럼 보이죠. 그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국회의원도 없는 놈이 지가 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지가 뭘 정의를 실현한다고 그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 보는 순간에 그냥 허경영을 금방 알아봐. 어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이 신흥습관을 가진 자가 뭐 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1,000억 원내를 가지고 온 자다. 근데 그 자는 성시가 뭐요? 허시인데 그 허시를 뭘로 표현해서? 공전 멸병이다. 이 사람이 뭐 공전 멸병이 뭐요? 자, 세금자에서 전자를 빼버리면 금만 남죠. 그러면 이 금을 요 금을 빼버리면 전만 남잖아. 그러면 이 전을 병사 쫄병이거든. 이게 창과자 창을 든 쫄병이야. 쫄병을 멸하라. 멸해버리면 있어 없어? 그러면 요 금만 남아. 아무 금도 없고 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남는 게 뭐가 있죠? 이걸 멸하면은, 이걸 비우면은 김의 허시가 남아. 그래 안 그래요? 김의 김자니까. 그래서 허시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허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임금이 저놈 죽여라 이래버려요. 저 허시를 전부 다 전멸시켜라. 이럴까 봐서 성을 변해나 안 해나? 안 해. 이 1,000억 원내는 하늘에서 허락받은 권력이 온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만든 권력이야. 투표해가지고. 그래. 내가 올 때는 여러분이 투표는 하지만은 누가 낸 권력이에요? 하늘이 내린 권력을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투표할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될 것은 마지막입니다. 꼭 알아놔야 될 것은 색적 시공이죠? 색적 시공.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공적 시색이죠? 예? 공적 시색. 잘 봐요. 물질에 너무 눈독을 들이는 자는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요. 맞아, 맞아요. 너무 물질. 요게 물질이거든. 요게 물질의 삼원색이야. 맞죠? 물질의 삼원색은 죽음이야. 즉, 물질을 너무 밝히는 자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 보면, 야, 저 물질은 가만 보니까 저게 형제들이 싸움하는 화근이 되겠구나. 자기는 빈털터리를 가면서 집안도 빈털터리를 만들려고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적 시색이야. 평소에 남한테 있는 거 다 퍼주고 자기 마음을 비운 자는 재벌이 돼 안 돼? 그게 빌 게이츠, 손정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 처음에 야 네가 가져라 양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늘이 부자를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비워라 마음을. 비우면은 하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채우겠다고 난리 지랄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거지가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색적 시공은 천민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런 눈으로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로 보여요. 이런 자가 어리석게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이런 눈으로 보면은 이 자는 하늘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러 와 있다. 알겠죠? 네, 오늘 강의가
시간이 6시 반이야. 이제 끝내야 되겠죠? 근데 왜 끝내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자, 노래 틀어요.